올여름 진짜 더웠죠. 이번 추석 연휴까지도 정말 더웠는데요. 그렇게 푹푹 찔 때 많은 분들이 전력 공급 걱정을 했어요. 저도 이러다 갑자기 전기가 뚝 하면 어떡하지? 하고 조마조마할 때가 있었는데요. 최대 전력 수요가 100기가와트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기가 부족하다고 순환 정전했던 2011년에 최대 전력 수요가 67기가와트였대요. 그러면 이번에는 37기가와트를 더 썼는데 우리가 이렇게 100기가와트를 넘나드는 요즘은 그야말로 전기의 수요 공급이 아슬아슬하죠. 언제 이게 넘칠지 모르는 시대인데 서울에서 색다른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10개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전기 10% 줄이기 실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7월에 시작해서 올 연말 12월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신근정 로컬 에너지랩 대표님 모셔서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은 여름 더위에도 끄떡 없으셨을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저 많이 더워요. 항상 네 씩씩하고 강인해 보이시는 우리 신근정 대표님.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날씨 진짜 너무 덥고 습해가지고 습한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 갱년기라서 제가 저희 식구 중에서 제일 더워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2달 연속 전기요금이 10만 원 넘게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 전기요금 보고 싶지가 않아요. 고지서를. 맞아요. 그랬는데 진짜 이렇게 폭염이 뭐 추석 때 차례 지내면서 에어컨 틀어보기 처음이다. 다들 맞습니다. 막 그랬는데요. 지난 인터뷰에서 색다른 학교 실험이 시작될 거다 하셨는데 진짜 시작이 됐잖아요.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전기 10% 줄이기 프로젝트. 이게 서울 지역에서 하는 거죠. 네네. 서울 어느 지역에서 어떤 학교가 몇 명 정도 참여했는지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저희가 지난 여름방학부터 시작을 해서 각 학교마다 이제 다 방문해서 설비조사하고 교직원 선생님들한테 다 설명하느라고 되게 지난 7월, 8월 바쁘게 보냈는데요. 네. 노원구에 있는 초등학교 6군데 그리고 중학교 4군데 합해서 이제 10개 학교가 참여를 합니다. 네. 노원구가 주거 중심 지역이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학교의 전기 사용량이 초등학교는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노원구가 제일 많고 중학교는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 10개 학교에는 학생들이 약 4,800명 정도 재학 중이어서요. 네.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4,800명이면은 옛날에 비하면 아니 10개 학교에 4,800명밖에 안 돼 할 수 있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이게 굉장히 많은 학생 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2개 반 있는 학교도 있고 한 5개 반 있는 학교도 있고 네. 학교 규모는 되게 다양해요. 한 학년에 한 학년에 300명 정도 있는 학교, 한 학교에 한 700명 있는 학교 이런 식으로 규모가 다양하더라고요. 네. 노원구가 거기 학원가로도 유명하고 맞습니다. 강북의 파락군 그러던데 예, 여기서 초등 중학생들 4,800명이 전기 10% 줄이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까요? 일단 학생 숫자가 요즘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맞아요.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학교 전기 사용량은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어요. 학교가 이제 디지털화되고 학교에 전자칠판도 많이 들어오고 이제 기기들이 많아지면서 전기 사용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2019년부터 사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생태전환 교육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방식의 학교에 대한 에너지를 감축하려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 대상으로 온실가스를 산정을 하는 프로그램을 교육 프로그램 하고 가이드북을 2019년, 2020년에도 만들었었어요. 그런 활동들을 쭉 하면서 이제 공동체 단위의 탄소 중립이 중요하다. 공동체 건물 단위로 탄소 중립 실천을 같이 해야 된다. 개인도 네네. 아니고 행정도 아니고 이 사이에 공동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노원구가 탄소 중립 추진 단이라고 하는 행정 체계를 만들면서 이제 그걸 구청장 직속으로 만들고 기존에 있던 체계를 다 개편을 해서 제일 중요한 부서로 해서 탄소 중립 추진 도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공부문의 학교가 특히 많으니까 학교부터 온실가스를 줄이자고 해서 노원구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좀 확보를 했어요. 2019년도예요. 아니요, 지금 올해 저희가 2019년부터 시작을 활동을 했던 거고 이제 노원구는 작년에 서울시 예산을 확보를 한 거죠. 네네. 그래서 올해 저희한테 같이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제 저희가 이제 거기 용역이 나와서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실제 감축을 약간 이렇게 감성적으로 하잖아요. 네. 마음에 들게. 근데 그게 실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맞아요. 때문에 실측을 하는 걸 우리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노원구 용역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가 나오면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전기를 아낄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10% 줄이자 목표를 10%로 잡으셨잖아요. 이렇게 하신 혹시 특별한 이유가?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목표를 같이 잡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용량을 10% 줄이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피크 전력을 10% 줄이는 거 두 가지 목표를 같이 잡고 있어요. 네. 지금 사실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봤을 때는 학생들이 집에서 쓰는 양보다 학교에서 쓰는 양이 더 많기도 합니다. 전기 쓰는 게. 가정 전기 사용량이 1,400kWh 정도 평균 되는데 네. 1인당. 학교에서 중학생은 거의 2,000 가까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0% 줄이는데 이제 노력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10%를 목표를 삼은 거는 저희가 5월 달에 춘천에 있는 한 학교에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의뢰를 받고 네. 학교에서 쓰는 프린터기나 이제 냉온 정수기 컴퓨터에 다 스마트 플러그를 설치를 해서 2달 동안 전기 사용량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다 조사를 해봤어요. 네. 실측을 해봤더니 여기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말 그다음에 야간에 전기 사용량을 꺼서 대기 전력을 줄이면 그 학교 전체 전기 사용량이 5%는 줄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럼 5%. 그런데 대기 전력 차단만 5% 하긴 좀 그러니까 빈 교실에 불도 끄고 냉난방 온도도 좀 조절하면 5%는 줄일 수 있지 않겠냐 해서 5%.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임의로 잡은 숫자가 10%고요. 그리고 피크 전력은 전기 사용량 제일 많이 쓴 15분을 기준으로 1년 전기요금 기본요금을 내는데 네. 어떤 학교는 기본요금 비중이 전체 1년 전기요금 중에 40%가 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10%를 줄이면 1년 내내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매우 크니까 이것도 같이 10% 줄여보자. 이렇게 저희가 목표를 잡았습니다. 네, 신근정 로컬 에너지랩 대표님과 학교 전기 10% 줄이기 프로젝트 5부에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초중생들, 초등학생, 중학생들 학교 전기 10% 줄이기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신근정 로컬 에너지랩 대표님께 들어보고 있는데요. 그 전에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벌쏘임과 관련해서 예방수칙이 왔습니다. 벌쏘임 사고 예방수칙 안내드립니다. 밝은색 긴 옷과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한다. 단 음식, 달고 단 음식을 가져가거나 향수를 뿌리지 않는다. 벌이 근처에 맴돌 경우에는 동작이 큰 행동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서 천천히 자리를 피한다. 벌이 달려들어 쏘였을 경우에는 머리를 감싸고 최소 20m 이상, 최대한 빨리 도망친다. 상처를 비누와 물로 씻고 통증이 심한 경우는 얼음 주머니로 냉찜질을 한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벌쏘임 조심하세요. 네, 신근정 대표님께 계속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10% 줄이는 게 학생들 학교에서 조금 신경 쓰면 한 5% 줄일 수 있는 실제 실험을 가지고 거기보다 조금 더해서 그럼 10%까지 줄여보자. 그리고 피크타임 에너지를 10% 줄여보자 했는데 그거는 일부러 피크타임을 그렇게 고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발전기 용량이 이제 큰 건물들의 이 피크 타임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부하 기준으로 그거보다 더 많이 발전소를 짓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최대 부하를 낮추면 실질적으로 발전소를 더 짓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학교 같은 경우에 방학도 있고 주말도 많지만 1년 중에 가장 전기를 많이 쓴 15분, 딱 그 15분의 전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기본 요금을 냅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는 40%, 50%까지 기본 요금이 전체 전기 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정도 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15분 적어도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한 3시간, 1년에 한 3시간만 우리가 냉난방 에너지를 좀 줄이면 1년 내내 기본 요금이 낮아지니까 실질적인 실질적인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는 거죠. 학교가 적은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이제 피크 타임 줄이기입니다. 네. 이게 가정 전기는 상관이 없나요? 가정은 최대 부하 시간에 집에서 활동을 잘 안 하시고 아하, 다 그렇구나. 출근하시고 맞아, 하기 맞아. 때문에 아. 가정에선 저녁 때 이제 활동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피크 타임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아파트 변압기 용량이라면 낡은 아파트라면 이렇게 한꺼번에 전기를 몰려 쓰는 경우는 좀 줄이시면 훨씬 낫죠. 그렇구나. 우리는 그럼 집에서는 요금 인하 효과가 별로 없네요. 없습니다. 네, 가정은 기본 요금이 그냥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사용량에 있어서. 따라서 그죠. 정해져 있거든요. 누적되는 양에 따라서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네. 네, 학교에 계신 분들은 이 피크타임 전기 줄이기를 생각해 볼 만하네요. 기본 요금 자체가 줄어드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10%를 줄이는 걸 뭘 해서 줄일까요? 전 말씀 들으면서 아니 전자칠판도 공부할 때 쓰고 컴퓨터도 공부할 때 쓰고 다 공부할 때 쓰는 건데 뭘 줄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접근화 이번에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3가지 축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먼저 제일 중요한 건 교육을 통한 실천이죠. 실천을 할 때 단순히 그냥 전기를 아껴라가 아니라 우리 학교의 전기 사용량이 얼마고 피크가 언제 나왔고 그래서 교실에서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제품은 무엇이고 이것들을 그 학교의 전기 사용량을 바탕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확인했을 때 학교 교실에 있는 조명이 조명 하나당 선풍기 하나만큼의 전기를 쓰는데 그 조명이 12개씩 있거든요. 교실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선풍기를 끄기보다는 조명을 꺼라. 이제 창가 쪽 불 끄고 이동 수업할 때 불 꺼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시도하는 방법은 대기 전력 줄이기인데 이 대기 전력 줄이기는 알아서 잘 끄고 가세요가 아니라 저희가 스마트 플러그를 학교마다 50개씩 설치해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 퇴근 시간에 6시에 자동으로 꺼지고 다음날 아침에 7시에 자동으로 켜지게. 보통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한 4시나 5시쯤이면 선생님들이 퇴근하시기도 하고 네. 학생들도 다 집에 가거든요. 그래서 여유를 둬서 6시에 다 제품들이 꺼지게끔 스마트 일제히 플러그. 꺼지게끔. 네네. 저희가 스케줄 기능을 넣었고요. 냉난방 같은 경우에는 요즘 날씨 너무 더운데 무조건 온도를 낮추거나 높이라고 할 수는 없어서 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이게 실외기를 조정하는 방법인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실외기에 이제 모터가 돌 때 네. 얘를 냉매 온도와 모터에 돌리는 그 회전축을 약간 줄이면 비슷한 냉방 온도를 갖더라도 유지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전기를 써서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인버터 에어컨도 껐다 켰다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네. 학교 교실도 교실마다 온도가 다 다르고 자꾸 껐다 켰다 하면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괄적으로 중앙 제어할 수 있는 행정실에서 중앙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을 해서 그걸 설치를 해서 그걸로 냉난방 사용량을 줄일 예정입니다. 그렇죠. 더운데 켜지 마 이럴 수는 없고 이렇게 뭔가 근데 그건 진짜 귀가 솔깃한데요. 실외기를 뭘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다는 걸까 지금 제가 네네. 쫑긋하면서 들었는데 다음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스마트 플러그만 설치해도 5%가 줄었다는 거는 대기 전력을 그만큼 많이 썼다는 걸까요, 학교에서? 학교에는 그 하나하나의 대기 전력이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제품 기계 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1인당 프린터를 하나씩 다 갖고 계시고 네. 교실마다 심지어 요즘에는 냉장고를 이제 교탁 밑에 갖고 계시고 네. 요즘 특수 목적 교실들이 많아졌죠. 학생들이 줄어들면서 네. 독서실이라든지 교사 연구실이라든지 이런 특별활동 방들이 방들이 많아지니까 네. 기계 자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대기 전력이 실제로 요즘 나오는 최신 기계들은 대기 전력이 적은 경우가 많지만 이게 모이니까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것에 대기 전력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 꼼꼼하게 나오면 학교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힌트를 얻을 게 많을 것 같은데 이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저희가 원래 12월 말까지 쭉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전에 파워플래너라고 하는 스마트 앱을 계속 보고 있어요. 네. 이건 매일매일 전기 사용량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9월 1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는데요. 이 교육을 받은 이후에 24일 어제까지 날짜를 쭉 봤더니
그런 결과가 매일매일 나오는 거죠. 그래서 9월 모니터링을 제가 임시로 한번 해봤어요. 네네. 근데 작년 날씨가 너무 더웠으니까 당연히 늘어났을 것 같잖아요. 참여하는 학교 중에서 월계중학교가 있었는데 네. 여기는 냉방을 많이 하니까 평일 사용량은 늘었지만 주말 사용량이 20% 줄었어요. 학교는 변압기도 있고 큰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물을 유지하는데 대기전력뿐만 아니라 주말 사용량 전기가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주말에 평소에 380kW 정도 썼는데 이번에 활동하면서 320kW로 한 20% 정도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청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연초에 냉난방 교체 공사도 하고 네. 이제 창호 공사까지 해서도 줄었고 또 활동에 참여하면서도 굉장히 절약 실천을 해서 작년보다 더웠는데도 작년 9월 달보다 이번에 20% 넘게 줄었습니다. 이게 올해 날씨가 너무 더운데 반면에 휴일도 많아요 또. 맞아요. 네. 9월 안에 어제까지 해서 휴일이 열흘이나 되더라고요. 네네. 작년에는 7일이었거든요. 이 덕을 조금 보기도 했고요. 10월도 휴일이 많아서 또 마음을 좀 더 덕을 쓸어내리고 보는. 있습니다. 냉방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안 줄어들면 어쩌나 무척 걱정했는데 네. 휴일이 좀 덥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전력 사용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구나 지금. 그것도 새삼스럽고 이게 줄이려고 작정하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이것도 새삼스러운데요. 참 음악 한 곡 듣고 신근정 대표님 얘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초중생들의 학교 전기 10% 줄이기 프로젝트. 신근정 로컬 에너지랩 대표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번 12월까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데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이게 잘 될까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한 가지 목표, 사용량을 10% 줄이는 것만 목표를 하진 않습니다. 인식 개선도 당연히 중요하죠.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10개 학교는 총 4번의 교육을 받는데요. 첫 번째 1교시 교육은 교장 선생님이 직접 합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오. 그리고 전체 교직원이 우리 학교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저희로부터 다 받았고요. 아하. 학생들은 외부 강사로부터 3차례에 걸친 교육을 받거든요. 네. 그렇게 탄소 감수성을 기르는 것이 실천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바라보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줄어들지 않았더라도 저희로서는 이제 뭔가 이제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또 너무 실망하면 안 되니까 저희가 작년 온도 데이터와 올해 온도 데이터를 열심히 비교해서 이만큼 증가 요인이 있었는데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격려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또 학교 전기요금이 큰 학교는 한 1억 원, 작은 오. 학교는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 돼요. 그게 궁금했어요. 학교에서 전기요금을 어느 정도 내는 걸까? 한 달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게다가 교육용 전기요금이 매년 오르는 중입니다. 아, 교육용 전기요금을 올리고 있구나 또. 네네, 기본료 기준은 안 올리는데 네. 이 사용량 요금을 올리고 있어서 2022년에는 90원대였는데 작년에는 110원대 1kW시당, 올해는 120원대까지 올랐어요. 네. 그래서 학교 행정실과 교육경비에서 운영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 전기요금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심하게 받고 계세요. 안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예산이 다 줄었잖아요. 그래서 전기요금을 줄이는 것도 이제 목표로 저희가 삼고 있어서 그 피크 전력은 또 계속 실천하는 게 아니라 난방, 겨울 난방 12월 한 3시간만 실천하면 되는 거라 요거까지는 저희가 그래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사용량 10% 줄이기에 실패하더라도 네. 이 2가지 목표는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식 개선하고 피크타임 10% 줄이기. 맞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학교에서 그 정도면 전기요금이 태양광 설치에 적극적일만 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그 분위기는? 학교가 이제 스마트 미래학교라고 해가지고 학교 시설물 개선하는 예.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있어요. 교육부가 추진하는. 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돼야지 이제 태양광도 설치하고 건물 리모델링도 하는 거죠. 기존의 노후 학교들이나 보통 학교들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데 약간 교사분들이 보수적이셔서 그리고 그동안의 탄소 중립이나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뭔가 관심을 기울여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학교 행정실 말고 선생님들은 실제 자기 학교 전기 요금이 1억씩 나온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차라리 태양광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도 저희의 숨은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그렇겠어요. 1년에 1억씩 내는데 태양광을 학교에 세우면 이게 확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절약도 하고 태양광도 세우고 맞습니다. 하면. 그렇네요. 이 요금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앞으로.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태양광 얘기가 나온 김에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프로그램에서 전기 아낍시다 할 때마다 항상 신경 쓰이는 게 여름에 특히 또 그 열심히 실천하시는 어르신들이 날 더운데 에어컨 안 켤까봐 이게 항상 긴장돼서 제가 노약자분들은 에어컨 트셔도 됩니다. 이 얘기를 굳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에너지를 절약합시다 하는 캠페인이 사실은 효과적으로 써야 되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기 아끼는 걸로 이걸 해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노약자가 에어컨을 켜야 될 때 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학생들도 사실 노약자에 맞아요. 속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덥게 하는 거 싫어요. 네, 진짜. 덥게 예. 저희도 이번에 진행하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우려했던 부분은 그러면 여름에 덥게 겨울에 춥게 지내라는 말이냐 그렇죠. 라는 거였는데 저희는 낭비되는 요소를 찾아서 맞아요. 줄이자는 거지 써야 될 걸 쓰지 말자는 얘기는 음. 아니다라는 설명을 드렸고 특히 저희가 이제 학교에 방문하면서 이제 놀랬던 거는 학교에 정말 전기 제품이 정말 많은데 불필요한 전기 제품들도 많은 거예요. 예를 보통 들면 어떤 걸까요? 학교 보통 교직원이 한 50명 정도 근무하시면요. 네. 냉장고가 한 40대쯤 있어요. 오. 네, 공간마다 있는 거죠. 5층, 아래층, 교실마다. 근데 보통 회사는 안 그렇잖아요. 40명, 50명 근무하는 곳이면 냉장고 한 대나 두 대 있잖아요. 네. 그리고 프린터기가 한 이제 행정실이나 교무실에 선생님이 5분 근무하시면 프린터기는 6대가 있습니다. 책상마다 개인 프린터기가 있고 복합기가 하나 또 있어요. 갑자기 너무 부러운데요. 근무 환경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불필요한 전기를 이제 줄이는 거고 사실 그리고 이제 학생들도 전기를 아낍시다라고 표가 붙어 있지만 이동 수업할 때 불을 다 안 끄고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급식 먹으러 가면서도 불 안 끄는 경우도 끄고. 많고 복도에 항상 불이 켜져 있고 네, 아무도 네. 없는데도 이런 경우도 많아서 이런 것들을 줄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냉난방은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그래서 저희가 실내에다가 온도계를 측정을 할 예정입니다. 온도계 설치해서. 네. 그래서 기분에 따라서 설정 온도에 따라서 냉난방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계측 온도에 따라서 냉난방을 하자. 이렇게 저희는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올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지만 또 이거 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한전 적자가 저렇게 큰데 이 전기요금 인상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기요금은 당연히 올라야 되는 거죠. 지금 사실 학교들이 전기 사용량에 이렇게 더 열성을 가진 것도 전기요금이 올랐기 때문인 거죠. 이번에 기후환경 요금을 더 이제 올린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다른 나라랑 우리나라랑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싼 이유가 별도의 이제 에너지 전환이나 탄소 중립에 관련된 이런 오염 비용을 내지 않아서이거든요. 그런 기금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송전망도 부족하고 재생에너지 설치도 더디고 노약자나 에너지 복지에 쓸 비용도 줄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런 비용들 요금을 올려서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용을 쓰겠다라고 하면 저희는 국민들이 동의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석탄을 줄이려면 원자력을 줄이려면 이 정도 비용이 있으면 우리가 전환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설득 논리만 있다면 저는 지금보다 1.5배 정도는 2배 정도는 네, 제 마음 같아서는 2배 정도는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떨립니다. 지금 말씀.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또 왜 중요한지 얘기는 또 차차 하도록 하고요. 끝으로 마무리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사실 저희도 계속 이제 정책 제안을 하거나 학교 현장에다 얘기할 때 이렇게 실천하는 것보다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고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면 네. 훨씬 큰 성과가 있다. 네, 그러니까 시설 투자를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학교를 가봤더니 녹색 건축 인증받은 학교도 낭비를 너무 많이 하면 막 그 가까운 거리도 다 엘리베이터 한 층도 엘리베이터 다 타고 다 냉온 정수기 하나도 안 끄고 이렇게 하면 사용량이 오히려 계속 증가하더라고요. 네. 아무리 설비가 좋고 아무리 재생에너지를 많이 설치해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마음껏 에너지를 쓰면 탄소 중립 기후위기 대응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줄이는 과정은
재생에너지 설치나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하더라도 줄이는 실천은 여전히 계속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기 전력만 신경을 써도 5%는 줄어들더라. 그 그럼요. 말씀이 참 인상적이네요. 네, 지금까지 신근정 로컬 에너지랩 대표님이셨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새로운 얘기로 저희를 정신 번쩍 들게 하실지 궁금하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